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혹시 머리에서 파마약 냄새가 아직 안 빠지셨어요? 그날 저는 강남의 넓은 거실 한쪽에서 마치 낡은 가위를 쥔 시골 미용사처럼 구석에 몰려 있었습니다. 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손주 녀석의 학원 알람을 확인했고, 사위는 제 앞에 분양 안내 책자를 펴놓으며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고 웃어 보였죠. 사위는 제가 앉은 자리 방석을 툭툭 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약 냄새가 된 것 같네. 30년 동안 새벽마다 파마약과 염색약에 절어가며 두 자식을 키워냈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체면 차리는 말과 불편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같은 피를 나눈 가족에게조차 잉여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제 손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20억 9천만 원짜리 토지 수용 보상금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거액은 과연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까? 아니면 갈라놓을까? 딸과 사위 그리고 연락 끊겼던 오빠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아 씨는 2025년 3월 그날 저녁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딸 가영이가 강남에 마련한 신혼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날 느꼈던 서운함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네요. 평소 자주 보지 못하던 딸과 사위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딸은 계속 시계만 쳐다보더래요. 언제 집에 갈 거냐는 신호였겠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위 한도윤 씨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사위는 요즘은 돈을 굴려야 하는 시대라면서 상가 분양 리플릿을 건네더래요. 그런데 정아 씨가 앉은 소파를 힐끔 보더니 아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커버 빨아야겠네라고 말이에요. 30년간 파마약 냄새를 묻히며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아 씨는 그 순간 가방을 꽉 끌어안으셨다고 해요. 가방 안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바로 대단위 지역 개발 부지 조성에 따른 수용보상 통지서, 예상 보상금 20억 9천만 원이라고 적힌 그 서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아 씨가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자 동네 통장 박말순 할머니가 허겁지겁 뛰어왔다고 합니다. 68세 박 통장은 동네 모든 고시와 공문의 밝은 분이었는데 정아 씨 부동산이 수용 통지가 났다며 협의 30일 카운트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주더래요. 점심때가 되자 10년간 연락도 끊고 지낸 오빠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64세 오빠는 평생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그 땅이 원래 아버지 명의였다며 장남인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네요. 도와준다는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사위 전화를 걸어와서 내일 감정평가 올 때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런 일은 남자가 나서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하루 만에 평소 안부 한번 제대로 묻지 않던 가족들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도와주겠다며 나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정아 씨는 그날 밤 미용실 CCTV 각도를 조정하고 30년간 써온 영업일지 첫 페이지에 보라색 서명펜으로 수용 D-30이라고 적으셨다고 합니다. 30년간 모든 기록을 보라색 펜으로 써온 습관이 있으셔서 그런 거였죠.
감정평가 사전 미팅 날 정화 씨는 미리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가져가셨습니다. 감정 기준이 뭔지, 영업권도 포함되는지, 이전비는 별도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보라색 펜으로 메모를 하는데 사위가 자꾸 끼어들더래요. 협의금이 조금만 상향되면 상가 투자로 월세가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아직 한 푼도 받지 않은 돈을 벌써 굴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미용실 직원 민서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24세 민서는 인터넷 검색과 정보 수집에 뛰어난 젊은 친구였어요. 사위가 추천한 상가를 검색해 보니 피해자 카페에 글이 엄청 많다며 링크를 보내준 거였습니다. 정아 씨가 확인해 보니 상가 분양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에 환불 못 받았다, 허위 광고였다는 글들이 수백 개나 올라와 있었어요. 정아 씨는 그 URL과 날짜를 영업일지에 꼼꼼히 붙여 넣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든 걸 기록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죠. 기분이 아니라 근거로 싸우자는 게 정아 씨의 철칙이었거든요. 며칠 후 오빠가 인감과 위임장을 들고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장남인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여자가 뭘 알겠냐면서 인감만 찍으라고 했대요. 정아 씨가 협의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며 위임장은 안 써드린다고 단호하게 말하자 오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위도 합세해서 오늘 청약 넣어야 타이밍 안 놓친다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압박했어요. 아직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투자처를 정해놓고 압박하는 거였죠. 딸 가영이는 그저 침묵만 했답니다. 엄마 편도 남편 편도 들지 않는 애매한 침묵이었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도 오빠와 사위가 미용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정아 씨는 미리 현관에 음성 녹음기를 설치해뒀기 때문에 협박하는 목소리가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었답니다. 비바람이 치는 어느 저녁, 오빠가 위임장 사본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정아 씨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라면서 말이에요. 정아 씨가 받아보니 정말 본인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30년간 미용실에서 예약을 받을 때, 영수증을 쓸 때, 모든 문서에 서명할 때 정아 씨는 항상 보라색 펜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위임장의 서명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아 씨가 자신의 서명은 항상 보라색이라고 말하자 오빠는 당황하며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답니다. 그날 밤 정아 씨는 미용실 CCTV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며칠 전 오빠가 혼자 미용실에 온 날 도장 케이스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 민서도 피해자 카페에서 도윤 씨가 추천한 상가와 관련된 글들을 모아왔는데 계약금 먹튀당한 사람이 벌써 50명이 넘더래요. 정아 씨는 다음 날 바로 구청에 가서 사문서 위조 의심 신고를 하고 협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아 씨 휴대폰에 충격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계좌에 가압류가 신청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아 씨는 누구에게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급하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차용증이 근거라고 하는데 정아 씨는 그런 차용증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답니다. 곧바로 오빠와 사위가 나타나서 각자 다른 이유를 들며 합의를 종용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족끼리 합의하자.
법정에 가면 더 복잡해진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딸 가영이가 울먹이며 엄마는 너무 고집이 세다고 왜 가족들 말을 안 듣냐고 했답니다. 평생 키운 딸이 자신을 탓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정화 씨는 쓰러지듯 미용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아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대로 가자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굽혀야 하냐고 말이에요. 직원 민서도 밤새워 카톡 대화 백업과 통화 녹취, 위치 기록을 모두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압류 신청한 차용증도 위조 정황이 명확하다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정화 씨 편에 서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협의 3자 면담 날이 되었습니다. 시행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정화 씨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화 씨는 미리 준비한 근거표를 펼치셨습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의 꼼꼼한 자료였어요. 협의권자는 본인이고 대리나 위임은 없으며 금액 산정 근거는 모두 문서로 확인하겠다고 차분하게 말씀하셨답니다. 30년간 기록하며 살아온 사람의 저력이었어요. 영업일지, 예약장, 영수증, CCTV 영상,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회의실 밖에서는 오빠가 가족 일에 왜 남을 끼워 넣느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정화 씨는 가족이면 선부터 지켜야 한다고 차분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정화 씨는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 CCTV, 보라색 서명 규칙, 카톡 원본이 모두 사문서와 강요의 정황을 뒷받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가영이가 조용히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보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0억 9천만 원 세금과 이전비를 차감한 후 실제 수령액까지 모든 계획을 정화 씨는 공개하셨어요. 하지만 정화 씨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은 생활비와 의료비로 신탁을 만들고 놀랍게도 미용기술 장학금과 근로자 안전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정화 씨 남편분이 2003년 작업장에서 추락사 하셨는데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용실은 직업학교와 살롱을 겸한 곳으로 확장하고 3년간 함께 일한 민서를 공동운영자로 올리셨습니다. 민서가 없었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오빠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위는 분양사기 연루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 가영이는 이혼을 결심하며 엄마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정화 씨는 30년간 써온 예약장 마지막 페이지에 보라색 펜으로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가면을 벗길 뿐이다. 정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억 9천만 원이라는 큰 돈 앞에서 가족들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정화 씨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30년간 매일매일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 보라색 펜으로 서명하는 작은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마음이 정화 씨를 지켜준 거였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처받기 쉽지만 정화 씨는 오히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아 씨는 지금도 새로운 미용실에서 젊은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보라색 펜으로 예약을 받고 매일매일의 기록을 남기시면서 말이에요. 작은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이고 궁금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